아이 뭐 할 수만 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제가 84년도에 처음 코스타리카에 가고 그 해에 파나마도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메고 다니던 배낭 한번 다시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거의 뭐 제 키만한 배낭을 메고 다녔던 것 같은 기억이에요. 뭐 그 안에 그냥 너 갖고 다닐 수 있는 건 다 넣었으니까요. 캐머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통 항상 그 안에 있는 거고요. 쌍안경 하나가 언제나 같이 있고요. 그 자기가 연구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도 하여간 초창기에는 다 들고 다녔어요. 정말 예쁜 새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쌍안경 꺼내갖고 봐야 되고, 비상약도 조금씩 필요하고요. 저는 뭐 사실은 곤충에 물려가지고 특별히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테스트를 우리는 열대에 가기 전에 또는 열대에 도착하면 다 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주사기를 자기가 갖고 다녀야 돼요. 말벌이나 뭐 이런 거에 쏘이면 곧바로 바로 꺼내서, 그 주사기는 이미 약이 이렇게 들어있는 주사기거든요. 딱 미리 만들어진 그런 주사기인데, 시간이 늦어지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으니까. 예, 점심 도시락도 들어있어야 되고, 텐트라든가 뭐 때로는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접는 의자도 초창기엔 갖고 다녔어요. 근데 쉽게 그건 포기했고요. 그냥 바닥에 앉지 내가 뭐 그렇게. 쿠션도 하나 들어있죠. 상비약에서부터 뭐 온갖 또 곤충 채집하는데 필요한 것들, 곤충을 채집해 갖고 넣어야 되는 그런 병들 쫙 나란히 또 만들고. 병들은 주로 제가 허리에다 차고 다녔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천으로 띠를 만들고 거기다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룬 거죠. 그래갖고 그 주머니 하나하나에다가 병을 이렇게 착착.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피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이걸 배낭을 열고 또 그걸 꺼내고 하기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건 그냥 여기서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잡아가지고는 채집을 한 거는 배낭에다 이제 넣는 거고, 별의별 거 그런 거 다 넣어 갖고 다니다 보니까 초창기엔 배낭이 컸어요. 그 배낭을 짊어지고 열대 그 정글 들어가야 되잖아요. 되게 많은 경우에 전진을 못하는 건 이 배낭이 걸려가지고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어디에 걸린 거예요. 이러다가 뒤로 빠져갖고 다시 하고 뭐 참 그랬는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배낭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 말년 병장은 주로 뭐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예, 딱 그런 건데, 가장 그 결정적으로 타락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카메라 장비를 빼놓는 시점입니다. 카메라 장비는 예를 들어서 뭐 영장류 연구나 새 연구하는 사람들은 망원 렌즈가 무게를 많이 차지하고요. 렌즈를 우리들은 뭐 하나만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 몇 개씩 또 챙겨 갖고 다녀야 되고, 거기다 또 산발이 갖고 다녀야 되고, 그 무게가 배낭 무게의 한 절반은 되거든요. 열심히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허구한 날 좋은 거 찍는 게 별로 없어요. 에이,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갖고 가지 말자. 그래서 싹 빼놓고 그날 산행을 하면 꼭 그런 날에는 그렇게 멋있는 게 나타나는지, 하여간 참 이게 일종의 머피의 법칙인데요. 그런 날을 위해서 챙기고 다니는데 저도 어느 날 포기했습니다. 8년 열대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판에는 제가 그냥 여러분이 평소에 메고 다니는 백팩, 조그만 백팩 정도, 저처럼 이렇게 작은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곤충 흡입기라는 거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든요. 병이 하나 있고요. 고무 마개로 막고 한쪽에는 흡입하는 튜브가 이렇게 기역자로 이제 나와 있을 거고, 반대쪽에는 유연한 튜브로 해서 그걸 입에다 모읍니다. 그리고 가서 개미라든가 독이라든가 이런 작은 거에 그 반대쪽에 그거를 앞에 이렇게 거기다 조준을 한 다음에 빨아당기면 그게 이제 쏙 들어와서 이 병 안에 떨어지는 거죠. 걔가 이쪽으로는 못 올라오는 거니까. 80년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캔사스 대학 교수가 제 기억에 50도 안 됐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이제 학계로 쫙 번졌어요. 근데 멀쩡했는데 왜 그랬어? 폐가 안 좋아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의 폐를 열어본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폐는 본 적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종의 곰팡이들이 폐 안에서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곰팡이가 어디서 들어왔냐 추적하다 보니까 그 양반이 저처럼 비슷한 나무가 썩어가는 곳에 사는 바퀴벌레를 주로 연구하던 사람인데 저처럼 저랑 똑같이 그런 흡입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곤충은 흡입기 안으로 제 입으로 못 들어오지만 곰팡이나 세균들은 다 그리를 통해서 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뭐 저만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제 선배 그 곤충학자들 뭐 다 그걸로 평생 사용하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우리 그 이제 다 포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저한테는 배낭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낭 옆에 이렇게 걸고 다닌 열대 제 미국 친구들은 저한테 그게 흉기라고 고발해야 된다고 맨날 저보고 그랬는데 이 쇠꼬챙이 같은 거거든요. 긴 꼬챙이에 치 납작하게 생긴 꼬챙이에요. 나무 껍질을 뒤집어야 되거든요. 가드닝 하는 곳에 가보니까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가지고 상당히 오래 썼어요. 그게 뜻밖의 굉장히 좋은 역할도 했어요. 80년대 초반에 파나마시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많았어요.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대낮에도 길에서 대낮에도 그냥 털렸어요. 근데 그 스미소니안 열대연구소 건물이 있는 그 주변에 조금만 이렇게 약간만 반대쪽으로 나가면 빈민가였는데 또 그쪽에 또 그걸 통과해서 가면 시장이 있고 거기 먹는 데도 있고 그래서 돌아가기는 너무 멀고 그래서 이제 통과들 해서 가는데 그 친구들도 아는 거죠. 딱 보면 스미소니언 사람이다 하는 걸 알고 그 뭐 수시로 털렸어요. 한 번도 안 털린 사람이 접니다. 너는 왜 안 털리냐? 그때 또 참 절묘하게 그 파나마시티의 극장 이소룡 영화가 그때 아주 판을 쳤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봉을 늘 들고 다니면서 그걸 돌리면서 아이야 소리도 슬금슬금 내면서 이오 하면서 걸어 다니면 동양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는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안 당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저한테 또 좋은 새해는 흰 소의 해랍니다. 소는 참 이상한 동물인데요. 언젠가는 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얘기해 봐야 되는데 대단한 동물도 아닌데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소가 사람보다 많다고 그러죠.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한 거잖아요. 번식을 많이 하고 생존하고 있으니까. 소는 뭐 굉장히 우직한 동물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 새해 여러분 다 우직하게 잘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